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우선 제 다른 동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한 것처럼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매우 강력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학과는 달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채무의 종류를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은행이나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 같은 금융권 부채뿐만이 아니라 사채, 개인돈, 그리고 지인돈,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업무상의 외상채무,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끔 겪게 되는 휴대폰 미납, 연체 요금, 이런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1,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채무자보다는 정말로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굉장히 큰 빚 때문에 그래서 죽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중증 채무 환자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이를테면 도박이나 주식, 유흥, 과소비 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조금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을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그러한 도박, 주식, 유흥, 과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채무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원금 탕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원금 탕감이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아무튼 이 개인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짧게는 채무자 회생법을 근거로 해서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적고 상대적으로 채무가 굉장히 많은 성실한 채무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좋은 결과라는 것은 더 낮은 변제율, 즉 원금 감면이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을 제외한 다른 채무 조정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적든 많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매달. 그래서 만일 내가 빚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직장을 실직해서 백수가 되었고 또한 사업하시던 사장님들 같은 경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만 많이 늘어나고 사업은 망해갖고 폐업 신고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폐업을 하고 백수가 되고 다 했어도 많든 적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보다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서 법원을 상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챙겨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채무자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사무실에 일정한 수임료를 주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진 채무의 채권자 수, 즉 여러분들에게 빚을 빌려준 기관 혹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 초반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보통 채권사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한 150만 원 정도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재판이다 보니까는 법원에 소송 비용이라는 걸 내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우편물을 송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송을 하게 되는데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우편물 보내고 받고 이런 데 비용,
그거를 송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해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채무자들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던 여러 가지 금융사라든가 혹은 법원, 기타 관련된 기관들의 우편물을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만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아도 문제죠. 우편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족들에게 숨길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편물들을 계속해서 빈번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을 위임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서류를 다 챙겨줍니다. 보내는 것,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알아보셔서 사무실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을 통해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관할 법원, 혹은 내 직장 혹은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은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유일하게 서울에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기업의 도산 관련 사건만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있어요. 다른 지역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을 하면은 비교적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 처리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다른 법원에 비해서. 다른 법원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사건 막 1년씩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그리고 뭐 길어도 한 석 달, 뭐 이런 정도면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나오곤 해요. 개시라는 말이 뭔지는 추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직장이나 혹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인천인데 직장은 서울이다. 이런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서 사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죠.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유리하니까요. 적어도 빚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서울 시민이어서 혹은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신다라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변호사든 법무사든 사무실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사건 수임 계약을 하시게 돼요. 보통 사건 수임하게 되면은 그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채무자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비용을 뭐 3개월에 나눠서 갚든가, 뭐 그건 사무실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 만약에 연체 중이어서 이제 뭐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할 수 없고 이러신 분들도 뭐 친구 카드나 지인 카드 이런 걸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수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목록을 채무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무자는 사무실에서 준 목록대로 서류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그 서류들이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원에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들, 그리고 여러분이 대출 받은 거, 빚낸 것들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
그런 서류들을 쭉 취합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전달을 하면은요, 사무실에서 그 서류들을 근거로 해서 변제 계획안이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변제 계획안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사무실이 대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업이 잘 됐거나 혹은 월급을 수당이나 등등해서 많이 받을 때 대출을 많이 이제 끌어당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월급도 줄어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제 계획안이 무엇이냐면, 원래 내 빚이 이만큼이었는데 내 재산과 소득이 지금 현재 이 정도이오니 법원에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만큼 빚이 줄어든 상태로 이거를 줄어든 빚을 3년에 걸쳐서 성실히 잘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득 관련된 서류와 그 변제 계획서, 변제 계획안을 쭉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괜찮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사건을 법원의 이제 재판장, 판사에게 넘기고 판사가 승인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류를 쭉 봤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낸 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쭉 봤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여러분이 제출했던 변제 계획안이라는 거를 수정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들은 판사가 직접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별로 이런 개인 회생에 관련된 사건만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라고 통칭을 하지만은 개인 회생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서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 짚는 것은 각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서류가 잘 넘어가고 변제 계획서, 즉 여러분의 새로운 상환 계획안이 타당하다 하면은 법원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개인회생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개시라고 하는데요. 그 개시 명령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채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냈던 변제 계획 안에 정해져 있는 금액 그 일정대로 향후 3년간 줄어든 상태의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개시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한 두어 달 정도 여러분이 내겠다라고 했던 월 정액을 법원에 납부를 하세요. 그게 이제 줄어든 상태의 채무인 거죠. 두어 달 정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법원에서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최종 인가라는 거를 내주게 돼요. 뭐냐면은 그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종결인 거죠. 신청에 대한. 나중에 이제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면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빚을 3년간 잘 갚아나가게 되면 비로소 그 빚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새롭게 이제 신용회복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건 이제 먼 나중인 거니까는 일단은 개시와 인가라는 그 단어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진행 과정이나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는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서류를 쭉 사무실에다가 잘 챙겨서 넘기고 사무실에서는 그럼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법원으로 넘기게 되면은 그때 그 서류들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금지 명령 신청서라는 거를 같이 제출을 해요, 법원에다가. 무엇이냐면은요, 이게 보통 이제 연체 중이신 분들도 있고 연체 중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순간은 대부분이 다 연체자세요. 네, 더 이상 이제 빚을 안 갚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연체를 하게 되면은 모든 금융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추심들을 합니다. 추심이란 말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금융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행위예요. 여기에는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우편물 발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게 법원에서 잘 통과가 되면은 모든 추심이 중단이 돼요. 금지명령이라는 게 추심, 행위, 금지명령인 거거든요. 보통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원에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승인이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금지명령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모든 금융사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최초로 이제 빚 때문에 죽네 마네 뭐 어쩌고 하시던 분들이 최초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묘한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게 금지명령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 금지명령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대출 사용했던 그 성격이나 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어떤 특정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가 날 때까지 끊임없이 금융사들로부터 추심을 받는 경우도 흔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신 상황이고 또한 내가 대출 받아서 사용했던 용도가 그렇게 사회 통념상 많이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순조롭게 잘 나올 거니까는 안도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인 경우에는. 하여튼 뭐 이런 정도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기본 개요이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개인회생 어떤 절차와 준비 과정, 기타 여러 가지 사무실들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등등을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빚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모쪼록 힘내고 그냥 우울하게만 있지 말고 다시 기운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무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